올해 감독님들은 두 분이셨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립니다. 박영환 감독님, 그 다음에 이가경 감독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마주해 주십시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약간 이렇게 갈리는 것 같아요. 재밌는 분이 반쯤 보이시고 반쯤 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도 반쯤 보이시는데 오늘 자 4편 그리고 두 분의 감독님 모시면서 아주 풍성한 얘기거리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보고 정말 질문 드릴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 믿고요. 자, 지금부터 진솔한 한 감독 영화 보러 가다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 재밌게 잘 보셨죠? 네. 아까 이제 소개해드린 박영환 감독님 인사 한 말씀 듣고 그다음에 이강현 감독님 인사 한 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영환 감독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인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예. 박영환입니다. 지금 이제 개명해서 금태경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예. 아, 예명 같은 거예요, 이게 금태경.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어떻게? 그걸 저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다 박영환 때 찍어가지고 지금 박영환으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영환 감독님 네. 오늘까지는. 그래서 이 제 영화들은 약간 청춘이 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항상 저는 찍으려고 노력을 하고 많은 공감을 얻고 싶지만 그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최대한 스킬을 사용하지 않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그런 영화를 찍겠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그 영화도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자, 우리 이가경 감독님도 인사 말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가경이고요. 원래 배우인데 어떤 일을 그 일을 겪고 나서 뭔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연출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생긴다면 뭐 몇 년이 됐든 언젠가 한 번 정도 더 해보고 싶어요. 제대로. 이번 작품이 첫 작품이신 거죠? 네. 타협? 네. 자, 용기 내신 것 같아요.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작품 봤고요. 제목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거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봤던 작품이 호구. 그 다음에 두 번째 봤던 작품이 빙신. 그 다음에 세 번째 봤던 작품이 뮤직비디오였습니다. 그 세 작품이 박영환 감독님 작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신 탈. 이가경 감독님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질문을 받고 또 소견을 또 말씀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느끼신 바가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독님께 먼저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연기해주신 배우분 중에 정말 빙신을 정말 빙신같이 잘해주신 그 배우님 연기도 참 너무 그 되게 리얼했고 감독님께서 그 말씀하시고자 했던 어떤 젊은 날의 초사? 좀 그런 걸 되게 자연스럽게 잘해주셔서 아, 저 배우 캐스팅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전 슬쩍 어깨너머로 얘기를 들었는데 뭐 어려서부터 대학 때부터 뭐 친구분이시다 그런 얘기 살짝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떤 그런 친구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델을 삼아가지고 그 캐릭터를 갖다가 조금씩 살을 얹어서 붙이신 건지 아니면은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 놓으시고서 아니면 주변을 둘러보니 저 친구가 되게 잘 맞아 떨어지겠구나 해서 배우를 갖다가 이렇게 섭외를 하신 건지 뭐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할 정도로 아주 참 좋았거든요. 궁금합니다. 아, 제 영화는 일단 뭐라고 해야지 이거 좀 이상한데 글이 다 시나리오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상 배우가 캐스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배우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나리오를 완성시키는 스타일인데 그때 또 때마침 같이 살고 있었고 저랑 그래서 저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는 친구가 이 친구였고 그냥 그때는 이 친구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리고 또 뮤직비디오라는 영화를 찍을 때도 저 친구밖에 생각이 안 났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오디션을 왜 보는지를 잘 모르겠는 주변에 다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그 배우들이 제가 설명을 저는 이제 같이 살고 친구니까 설득을 안 시켜도 알아서 할 거라고 제가 믿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렇게 강요를 하게 돼요. 제가 이 친구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된 상황에서 연기를 강요해가지고 불만들이 좀 생겨요.
항상 그래요. 이거 매번 이게 제 숙제인데 그래서 더 열심히 이제 공부해서 소통도 하는 법도 배우고 아니 지금 말씀드리면서 예전에 나온 안상훈 감독님이라고 그 순수의 시대 그 영화의 감독님이 저희 순수의 시대를 같이 본 적이 있었는데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제 영화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본인이 자아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본인 스스로 얘기하기에 내가 아는 걸 관객들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영화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영화에 너무 불친절해요. 설명이 너무 없어요. 나중에 영화 보시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감독님은 열심히 공부를 해놔가지고 그 뭐 역사적인 거, 그 어떤 거기 주인공들의 어떤 캐릭터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관객들이 이거 뭐 이 정도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고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것들이 그냥 고스란히 영화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보면서 왜 설명을 하다 말지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화 잘 안 되고 나서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서로 토론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얘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쨌든 저는 뭐 이 단편 작업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상업적인 부분에 대한 목적성을 두고 있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가장 주변에 있는 가장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어떤 그 배우들하고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춰서 만드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긴 하고 근데 하나 분명한 건 또 이제 상대편의 의견을 좀 듣고 싶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왜 빙신입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말고 그 정말 빙어를 잘 잡으시는 빙어의 신, 빙어 낚시의 신 역할을 좀 해주신 배우님이 또 마침 계셔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말씀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이번에 두 편 주연 맡은 유경상인데요. 그 소통 부분은 저 친구가 일단 이제 뭐 찍게 되면은 일단 하라고 하는데 저 스스로도 약간 확신 같은 게 없으니까 이게 맞냐고 이렇게 확인을 받고 싶은데 무조건 맞다고 어느 상황에서는 그냥 맞다고 되게 긍정적인 감독님이시군요. 이게 처음에는 내가 잘하는 건가 괜찮은 건가 하다가도 계속 맞다고만 이제 하니까 쟤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도 다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으면 안 되겠다.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라는 거를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다른 감독님들하고 작업할 때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리고 사실 뭐 제가 뭐 이제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나를 찾아주겠지 라고 해서 좀 게으른 편이기도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친구만 저를 찾더라고요. 알았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잘 오셨어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와주시면요. 네, 이제 좀 뭐 존재감을 좀 알리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은 뭐 이제 열심히 한번 알려볼. 근데 그것도 참 그 문제예요. 이게 두 분이 너무 친하다 보면은 저 배우는 저 감독하고 할 때만 실력 발휘를 하고 나한테 와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실력 발휘가 잘 안 되는 타입이에요. 네. 두 분은 어느 정도 지금 그 서로 몇 년지기 친구세요? 제가 모르겠어요. 4년 모르겠네 잘. 근데 같이 한 6개월 이상을 살았어요. 같이 살면서 이제 서로 통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또 저희가 또 아무것도 안 할 때는 또 막 노니까 노는 코드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 6개월을 하루도 안 빼놓고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계속 쟤랑. 그러면서 더 많이 알게 됐죠 이제.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보통 보면은 이제 제가 배우 앞으로 배우의 길을 가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우 입장에서 감독을 바라볼 때는 아무리 나이가 같은 친구를 하더라도 언젠간 이 친구가 되게 유명한 감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난 열심히 이 친구하고 연기를 해야 되라는 생각을 하시는 배우분들 많이 봤거든요, 친구들. 약간 그런 생각도 좀 있으세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요즘은 내가 할 길 내가 찾아야겠다. 얘 내가 잘못 믿었구나라는 생각을 몇 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뭐 둘 다 계속 하면은 뭐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너무 매력적이세요. 포기하지만 캐릭터가, 않는다는. 너무 매력적이시고 아까 이렇게 연기 보면서도 저렇게 덜 떨어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원래 그렇진 않으시잖아요. 굉장히 스마트해요. 그러니까요. 원래 그러신 건데 연기를 하신 거죠. 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오히려 이제 감독님께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V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뭐 공식적인 석상이라 이렇게 뭐 홍보성 멘트 이렇게 질문하고 이런 거 말고 이 작품 하면서 좀 답답했거나 좀 궁금했거나 지금 보면서 또 이렇게 다시 보면서 좀 이거 뭐였지라고 생각하는 질문 없으세요? 저도 사실은 막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보진 않았거든요. 작품 볼 때 그냥 내 연기가 어떤가 그냥 제 3자 입장으로 이렇게 보는 게 많았는데 보니까 자꾸 막 호랑이를 풀어주고 생선도 풀어주고 하는데 뭐 약간 압박감 같은 게 있는지 어디 묶여있다는 그런 감정이 있는지 있었는지 그때 당시에 뭔가 자꾸 풀어줬죠? 네, 장면에 보면. 왜 그런 겁니까? 일단 그 상태에서 저를 아무도 풀어주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다 누군가는 저를 계속 그렇게 가둬놨던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저 스스로를 풀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똑같아요. 더 커졌어요. 이게, 예. 동물이 커지고 있는 상태. 동물은 작은데, 그 우리가 더 커졌어요, 울타리가. 울타리. 네, 울타리가 더 커져서, 그냥 그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계속 유지되어 있는 상태고, 근데 또 그거를 또 제 스타일대로 항상 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어떤 텐션, 긴장감, 약간의 그 압박감에서 이제 창작이 나온다고들 얘기들 선배님들이 많이 해주시던데, 지금 사실은 보니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호랑이도 풀어주고 빙어도 풀어주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그게 광어인지 도다리인지 모르겠지만 걔도 풀어줬는데 또 잡히거든요, 걔는. 그죠? 그래서 그 시리즈를 보면서 야, 참 어렵다 살기 참. 이게 풀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안 풀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요즘 얘기하는 그 20대 30대들 청년들이 뭐 30대까지 요새 청년이라고 치니까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한 거를 좀 대변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이제 저 친구나 저를 되게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뭐 영화 배우다 뭐. 근데 그게 사실 뭐라고 해야지?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저희가 더 안 자유로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월급 생활하거나 아니면 시험 준비하거나 이런 친구들이나 뭐 그런 또래들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운 일이라고 우리는 여겨져.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더 자유로운 일인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오히려. 제도권으로 사는 게 네. 공부하고. 아닌가? 자유롭다는 건 아무튼 그게 더 편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저희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도 엄청 많이 고민을 항상 하고, 그런 고민들을 왜 우린 항상 해야 될까, 우리는. 이거를 저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 제 주변에 다 모두가 그런 경제적으로 힘든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고민을 항상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맞는 건가, 지금? 앞으로 그럼 계속 영화를 하실 생각은 굳건하죠. 계속 영화를 찍을 건데 계속 뭔가 주인공이 해소를 하진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지금 현재 상태라면은. 장르를 굳이 이 세 작품에 장르를 좀 이렇게 지정해 주신다면 이게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게 그러니까 장르가, 저는 이제 항상 블랙 코미디라고는 하긴 하는데, 이게 또 블랙 코미디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고, 드라마라고 하기에도 좀 이상하고, 그 장르를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그때 항상 힘들어요. 한 3가지씩 써요, 그냥. 드라마, 블랙 코미디, 뭐 이렇게. 보고 싶은 대로 가는. 네. 본인의 지금 31살이시죠? 네. 이 31해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장르가 뭡니까? 현재까지는 블랙 코미디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도 그거고. 가끔 보면서 극장에서 틀면 웃으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걸 보면서. 근데 그때 그렇게 웃으라고 영화를 만든 건 아닌데, 웃으면서 나중에 이제 집에 갈 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게 그렇게 웃을 수만 있는 이야기는 아니구나. 그렇게 영화를 찍고 싶어요, 지금도 계속. 하나 좀 저는 또 물어보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친구가 이 일을 했던 거에 대해서 참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 한다는 것만 듣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 앞으로나 뭐 이제 계속 할 때도 이런 언어 유희적인 제목 쓰거나 그러면서 이제 작품들을 만들거나 하는지 그런 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 예, 언어 유희에 제가 이게 약간 좀 집착을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단점으로 작용하더라고요. 이걸 계속 하려고 이 영화의 이야기보다 이 제목 가지고 제가 장난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재밌어서 했던 제목들인데 나중엔 이게 스트레스가 돼서 그런 제목은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 이상 안 쓰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예. 이제 제목 가지고 무언가 이렇게 중의적이거나 네네. 어떤 만약에 반전을 떠오른다면 주거나. 하긴 하겠지만 뭐 제가 억지로 막 하진 않을 것 같아요. 특이하다 보니까 이제 박 감독님 말씀을 좀 많이 나누는데 저희 이제 감정이 좀 추스러지셨어요? 예, 좀 탈. 저는 처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영회 이전에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보고는 탈이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왜 저희 3편에 나왔던 진짜 탈 쓰고 나오는 탈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영화 제목 보니까 SKB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작품에 대한 설명 좀만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탈이라고 제목을 한 거는 저도 이중적으로 뭐 해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막 감정 표현을 친한 사람들 아니면은 잘 안 하는 스타일이고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 죄송해요. 예, 스타일이라 이제 그 영화를 보면은 립스틱을 바르는 장면이 첫 장면하고 두 번째 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게 첫 번째는 이제 빨간색으로 칠하면서 조금 더 사람들한테 나를 무장한다는 느낌으로 빨간색을 칠했고 마지막에는 조금이라도 내 감정을 표현을 한다는 의미에서 그 보라색이 약간 슬프거나 우울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라색 립스틱을 칠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뜻 하나 하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탈출을 하고 싶다 해서 그렇게 탈이라는 제목과 이스케이프라고 네, 제목을 썼습니다. 저는 배우 김주연이고요. 그 박 감독님 영화 중에 그 뮤직비디오 촬영하실 때 그 두 가지 제가 영화 쪽은 잘 몰라서 그 화면을 왜 두 개로 나눠 놓으신지 그게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뒤에 왜 애국가를 불렀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분할 화면을 이걸 비율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이쪽에 있는 좀 넓은 화면이 16대 9의 사이즈고요. 그 다음 옆에가 4대 3의 사이즈를 붙여놨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우리가 찍었었던 옛날 그게 DB캠이라고 해야 되나? DBX100? 그걸로 이제 영화를 처음 저도 찍었었는데 그때 그 찍었던 거를 네네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찍고 있고 이건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다라는 표현에서 두 개를 갈라놨는데 이게 그 영화가 길어지게 된 포인트였어요. 편집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영화가 좀 길어져서 저 스스로는 약간 이게 더 계산을 많이 하고 찍었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애국가를 부르는 이유는 이제 그때 이게 이렇게 제가 지내고 있는 게 다 나라 탓인 줄 알았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만세라는 게 왜 우리나라 만세를 왜 우리가 이걸 항상 불러야 되지? 누굴 위해서? 그래서 애국가를 이렇게 부르는 건데 거기서도 이제 제가 울지 말아라. 이게 좀 약간 울 듯 말 듯 해라. 또 이렇게 디렉팅해가지고 제가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게 안 우는 걸 좋아해요. 일단 울지 않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저 대엽이 김대엽 배우인데 나머지들은 다 극중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김대엽 배우가 가지고 있는 건 박영환, 예, 박영환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찍다, 예. 저는 지금 극중의 배우하고 전혀 매칭을 못했어요. 지금 모습을. 그래서 이제 저 배우가 이제 이럴 거면 차라리 네가 하지 왜? 그렇지, 지가. 예. 근데 그때 저를 좀 많이 알고 있던 친구가 저 친구고 또 전주의 친구예요, 저 친구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 친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안 한다고 너랑 그랬었어요. 너무 힘들다고. 예, 똑같은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그때 얘기는 전 거의 다 했던 것 같고요. 다 촬영 끝난 다음에 제일 그냥 힘들었던 거는 너무 대본 어레인지를 너무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그때 촬영 전날 저랑 카페에서 3시까지 대본 작업을 하고 다음날 예, 결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다시 대본 집에 가서 읽고 집에 가서 아니 다음날 아침에 촬영에 갔는데 다른 대본을 줬어요. 아침 9시에. 그러니까 새벽 3시까지 회의에서 끝내놓고 대본 끝내놨는데 현장 가니까 딴 대본 준 거잖아요. 쪽대본 막 이런 식으로. 예. 명확히 연기를 하니까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냥 되게 간단 명료하게 대답해요. 나처럼 해달라고. 두 분은 친하세요?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친구랑 하는 게. 두 분은 몇 년 지기 계셨는데? 저희가 이 전 작품에 만났었어요. 기억세탁소라는 작품에서 만났고. 되게 잘 친해지는구나. 한 2, 3년 안에 되게. 아무튼 그 전에 회의에서 끝나는 내용을 현장에서 뒤집어 엎는 거죠. 네, 그리고 저한테 먼저 가라 그랬어요. 카페에서. 그 뒤에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당황스럽게?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번에 찍었을 때도 그랬던 적이 있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조금 더 좋으면 바꿔도 된다라는 주의인데 이게 그러니까 설득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해요. 제가 무조건 알 거라 얘는 다 이해해주고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해서 그걸 지금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많이 나아지겠지 이제. 저는 박은비 씨라고 하고요. 박은비 씨라고 하시죠? 네,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이가경 배우로 사실 더 익숙한데 감독님의 오랜 친구인데 사실 배우의 모습으로 항상 보다가 이렇게 저 친구가 연출한 작품을 보고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비주얼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색감이라던가 어떤 영화를 볼 때도 그런 좀 강렬한 미장센에 굉장히 주목을 해서 보는 편인데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고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처음에 아니 일단 저는 저 친구의 어떤 힘든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알았었는데 그 장례식 그 씬이 있으면 더 좋았겠다고 이제 박영환 감독님께서는 하셨었는데 저는 사실 이가경 감독님 이야기처럼 혹시 그 씬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훨씬 더 좋았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배우님께서 그런 립스틱을 칠하는 미장센이라던가 또는 어떤 어항 속에 물고기들을 보는 그런 알록달록한 그런 색감의 그런 씬들 그런 것들 보면서 어떤 가면 내가 힘든 거, 내가 아픈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것에 굉장히 저는 공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장례식 장면이 없었다면 훨씬 더 저 같은 공감을 이끌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살짝 아쉬움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가장 궁금했던 거는 이가경 감독님께서 이 작품을 촬영을 하면서 그런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그런 것들에서 정말 이스케이프 하셨는지 어떤 탈출구가 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이스케이프이 되진 않았지만 뭔가 시간이 지나야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저 자신의 위로로 그리고 가끔씩 보고 싶을 때나 기억하고 싶을 때 혼자 자기 전에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고 그렇게 자고 그럽니다. 사실 저는 그 이가경 감독님한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저 그 금붕어 어항이 금붕어를 바라보는 장면하고 이제
자고 있는 장면이 이제 빠르게 교차 편집이 되잖아요. 그 장면이 저는 되게 뭔가 의미가 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잘 안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물고기가 있으면 거기에 새끼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위에. 근데 그게 화면에 잘 안 담겨서 아쉬운데 그게 이제 그냥 아빠와 제가 동생이 3명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의미를 담고 그 금붕어를 이렇게 바라보는 걸 찍고 싶었고 구피래요. 구피 그걸 찍고 싶었고 그리고 잠을 그러고 나서 거의 맨날 새벽 5시, 6시가 해가 뜨고 나서 항상 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이렇게 잠을 못 자고 뒤척이고 그리고 이제 구피가 이제 아빠나 부모님을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면서 뒤척인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네. 네. 저는 원래 이제 연출에 관심이 있다가 지금 연기를 배우고 있는 학생인데 연기를 하셨다가 지금 첫 작품이시지만 연출을 하셨잖아요. 혹시 첫 작품이시지만 해보고 나서의 느낌이나 앞으로의 뭐 포부 생각은 어떠하신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 감독으로서 사실 한국 영화계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조금 듣고 싶어요. 저는 우선 문소리 선배님도 연출을 하시고 이제 주변에 많은 배우분들이 연출을 하면서 한 번쯤 연출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게 됐고 제가 약간 글재주가 없고 뭔가 픽션을 만들어내는 재주는 없기 때문에 정말 거의 경험에서 만약에 만들더라도 경험이나 이런 거에서 작품을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쓸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쓰게 된다면은 요즘에 여자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가 없기 때문에 써니나 이런 영화 같이 여자가 많이 나오는 그래서 여자 배우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약에 하면 만들고 싶은데 재주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네. 이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또 같은 방향으로 봐줄 수 있는 관객분들이 있어야 그 영화 자체가 더 돋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감독님들 모시고 이렇게 얘기 나누는 자체도 되게 즐거웠는데 오늘 너무 수준 높은 관객분들 와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도 두 분 에너지 받아서 관객분들 에너지 받아가지고 좋은 작품 집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